혹시 의지력을 키우고 싶다거나 동기부여가 되고 싶다는 이유로 유튜브에서 쓴소리 영상 이런 거 찾아본 적 있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유튜브가 없을 시절에도 쓴소리 영상 그런 거 찾아보는 거, 그거는 20년 전에도 유행하던 겁니다. 심지어 지금 메가스터디 창업해서 회장이신 손주은 선생님이요, 제자들한테 창녀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막 열심히 공부를 했다니까. 막 정신 차린다는 핑계로 쓴소리 영상 찾아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게으른 사람이 이런 짓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부채감이 생기죠. 자기 자신을 벌 주고 싶은 내적 욕구가 생기는 거야. 그 벌이라는 거는 사실 원래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걸로 채워야 되는데, 쓴소리 영상을 들으면 갈궈주잖아요. 그런 쓴소리 영상을 들으면 그런 내적인 욕구를 손쉽게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상대가 날리는 독서를 들으면서 나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거고, 부채감과 공부 안 했다, 뭐 일 안 했다,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래, 이제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당연히 내일부터라는 거. 어제도 내일이고 오늘도 내일이고 내일도 내일이지, 그쵸? 의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쓴소리 영상 이런 거는 진짜 쓸모가 없습니다. 역효과예요, 역효과. 그러면 어떻게 의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한 실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에 Journal of Social Psychology라는 학회에 무라벤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이런 학계에서는 꽤나 유명한 연구예요.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약간 각색을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요, 한 그룹한테는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라 그랬어요. 똑바로 앉으세요, 이런 거. 두 번째 그룹한테는요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전부 다 쓰라 그랬어요. 사실 연구에서는 식단이긴 했는데 공부로 생각해 봅시다. 쉽게 이렇게 플래너를 막 쓰는, 그 모든 공부한 내용을 다 쓰는 그 과정이 이 사람들의 의지력을 오히려 소모시켜서 공부를, 실제 공부한 양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한테는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유지하라고 했어요. 이 실험 결과 가장 의지력이 많이 향상된 그룹은 어디였을까요? 모든 게 다 정신력 문제라느니, 감사하면 삶이 바뀔 수 있다느니, 생각만으로 삶이 변한다느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면 아마 답이 3번일 것 같죠? 긍정적인 생각, 바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베스트셀러된 책이 몇 갠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 해도 최근에 베스트셀러였던 더 해빙, 그리고 시크릿, 그리고 꿈꾸는 다락방, RMVD, 이런 거 되게 많죠? 근데 놀랍게도 상기 실험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룹은 1번 바른 자세를 유지하라는 요구를 받은 그룹이었습니다. 진짜 놀랍죠? 제가 감히 얘기를 할게요. 시크릿, 더 해빙, 뭐 꿈꾸는 다락방, 그리고 쓴소리 영상, 정신력으로, 뭐 생각으로 이런 거 바꿀 수 있어요. 감히 얘기하시겠습니다. 이런 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리세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라고 했던 그룹 있잖아요. 이 그룹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느라고 공부에 쓸 의지력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냥 바른 자세를 유지하라고 계속했던 그 그룹이 가장 의지력이 향상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공부와 업무에 훨씬 효율이 높아졌어요. 왜 이런 단순한 행동적인 충고가 가장 의지력을 많이 개선했을까?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이 분야에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코로나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어나서 수업을 들을 걸 주문한 적이 있어요. 무슨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거나 열심히 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네 인생이 망할 거라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일어나서 들어, 일어나서 들으라는 단순한 실천적인 행동이 훨씬 온라인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거나 바른 생활을 살기 위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 게임하지 않기, 게임 생각하지 않기, 튀김 먹지 않기, 핸드폰 하지 않기, 유튜브 하지 않기, 어떤 종류이든 간에 무엇인가를 하지 않기보다 의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할 건가입니다. 심지어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분야에 대한 훈련도 의지력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아까처럼 똑바로 앉기, 똑바로 걷기, 똑바로 서기, 이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의지력이 높아집니다. 집에 올라갈 때 계단으로 올라가기, 왼손으로 핸드폰 사용하기, 왼손으로 양치하기, 이런 것들도 의지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과학자들도 되게 웃긴 게 이런 거 하나하나 실험을 다 해본 거야. 근데 실험을 할 때마다 이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거에 대한 훈련이, 예를 들면 공부도 더 많이 하게 해주고 업무의 집중력도 더 높아지고 의지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왜 의지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 의지력은 어떨 때 없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야, 인간은 문도박사야 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문도박사라는 캐릭터는 요즘 유행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게임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막 괴물인데 되게 큰 괴물이에요. 이 괴물은 이상하게 그 스킬, 공격을 할 때 다른 모든 캐릭터들은 정신력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만 특이하게 체력을 사용합니다. 식칼 같은 거 막 던져요. 문도 이러면서 막 던집니다.
그러면은 체력이 막 까져. 내 체력이. 그런 캐릭터인데 인간도 문도 박사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신력은 곧 체력이고요. 체력이 곧 정신력이에요. 과학적인 기전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의지력은 혈당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쿠키 같은 거나 초콜릿 같은 걸 먹이면요 순간적으로 의지력이 많이 늘어나요. 우리가 의지가 빠지고 기운이 빠질 때 당 땡긴다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근육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당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당분을 저장할 공간이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지치지도 않고 힘에 부치지 않고 의지력 있이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 경기 막바지에 캐스터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정신력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신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김결 교수님을 비롯한 다른 여러 인지과학자들은 캐스터의 말이 말도 안 돼. 과학적으로는 완전 비과학적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 체력은 곧 의지력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이 다했다는 거는 더 이상 의지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체력이 곧 의지력이다. 의지력은 곧 체력이다. 인간은 문도 박사 같은 존재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체력이 떨어지는 행위를 하면 정신력도 저하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정신적 활동으로 인해서도 체력과 정신력이 떨어질까요? 물론 저하됩니다. 게임에서는 풀피라고 하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 의지력이 충만한 상태일 때 언제부터 의지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방에 들어가서 옷장을 딱 열고 뭐 입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의지력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의지력을 소모시키는 정신활동은요 의사결정이라고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 있어요. 의사결정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의 의지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행동이 막 저절로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습관이라 그러죠. 습관의 형성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을 공부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한테는 이 1시간의 공부 동안 의지력이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처음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1시간의 공부만으로도 의지력이 완전히 바닥나게 돼요. 어마어마한 의지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일어나서 1시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관성적으로 해왔던 모든 습관들을 다 거스르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의사결정들의 총합으로 공부 1시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일단은 일어날까 말까, 여기부터 열나 고민하죠. 일어났어. 그럼 밥은 먹고 할까 말까. 늘 해왔던 습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일단 책상부터 치울까? 그럼 어디부터 공부를 해야 되지? 수학할까? 과학할까? 국어할까? 좀 졸리는데 샤워부터 해야 될까? 기존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게 많은 종류의 의사결정들을 다 처리를 해야지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 시작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무엇부터 공부를 할지, 어떤 과목을 할지, 핸드폰은 안에다 넣어놓을지, 끌지 말지, 이런 것들을 다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의 공부만으로도 모든 의지력이 다 바닥나 버리죠.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기 싫다. 이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는 게 나는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내가 이래가지고 뭘 하겠어. 그때 그 동기부여 영상, 쓴소리 영상 보고 정신 좀 차려야겠다. 거기서 뭔가 쓴소리 영상을 찾아봅니다. 옛날에 메가스터디 손주현 선생님이 애들한테 창녀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논란이었죠. 이게 뭐 동기부여도 좋고 쓴소리도 좋고 다 좋은데 무슨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쵸? 이런 학대에 가까운 공격적인 소리를 듣다 보면 개 중에서 진짜 뛰어난 애들은 그걸 가지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맞아. 내가 이렇게 살 순 없어. 이러면서 공부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동으로 바뀌기보다는 그거를 본 것만으로도 내 행동이 뭔가 바로 교정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잘못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은 것 같고, 그런 마음의 부채감이 많이 해소가 되고, 그 해소되는 그 감정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 뭔가 이게 공부도 공부인데 공부법의 문제인 것 같아. 그럼 유튜브에 연관 영상이 막 떠. 그럼 그걸 막 몇 개를 봐. 공부법,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고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 공부법을 공부를 하면 약간 뿌듯한 것 같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마음이 좀 즐겁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공부하려고 할 때 이미 뭔가를 한 것 같기 때문에, 생산적인 일을 한 것 같기 때문에 의지력은 또 바닥난 상태죠. 이때부터 생각하게 되는 게 그 마법의 단어. 저 사람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내일부터는 이렇게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공부는 제대로 1시간 진짜 별로 되지 않죠. 사실 나의 정신 상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행동이 문제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행동 패턴이 문제인 거예요. 게으름과 의지박약 이런 건요, 정신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 몸의 문제입니다. 아주 작은 하나의 행동부터 바꿔야 돼요. 습관은 더딥히는 거지 지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의사결정을 수없이 많이 역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습관을 기존의 습관에 더딥히는 거에 집중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일찍 일어나는 거에만 도전을 하세요. 막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말고 일찍 일어나는 거에만 모든 의사결정들 다 하고 모든 노력을 다 해보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겠죠. 예를 들면 집에 와서 바로 씻는 패턴이 내가 가지고 있어. 습관적인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 하냐면 내가 핸드폰 때문에 문제가 있어. 씻기 전에 핸드폰을 꺼서 충전기에 넣는다라는 습관을 내가 씻는다는 습관에다가 덧입혀 놓는 거예요. 같이. 씻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건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습관에다가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새로운 좋은 습관을 덧입히고 추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넛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자야지가 아니라 핸드폰을 꽂아놔야지 라는 행동적인 습관을 했잖아요. 행동적인 실천. 근데 그게 내가 빨리 자는 거에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습관이든 간에 기존의 습관적인 관성에 역행하는 다른 습관을 만드는 연습 있잖아요. 아까 심지어는 왼손로 칫솔질 하기 이런 것조차도 왜 의지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냐면 이런 게 조깅 같은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조깅도 계속 뛰다 보면은 내가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나의 체력 자체가 더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습관을 덧입혀서 새로 생성시키는 그런 연습 자체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의지력을 많이 소모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의지력을 소모해서 습관을 형성하는 경험 자체가 여러분들의 의지력의 총량을 늘려주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완전히 상관없어 보이는 왼손으로 양치질하기 이런 거가 원래는 오른손으로 했었으니까 기존의 습관을 역행하는 다른 습관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지박약이나 게으름의 문제를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짓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몸, 행동을 바꾸세요. 오늘은 쓴소리 영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나의 의지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읽거나 듣고 나서 짧은 글로 자기의 생각을 요약해보는 거 그거는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메모를 한 사람은 메모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실천력이 몇 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 좀 써주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댓글도 써주시고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학습 컨설팅하는 현명한 현명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